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입니다. 이 한 문장은 로켓랩의 창립자 피터 백이 평생을 걸쳐 증명하려 한 신념입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회사 라컷랩 USA 인크, NASDAQ 스페이스X 다음으로 많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는 민간 기업이 되었습니다. 피터 백은 어려서부터 물리학과 기계에 집착했습니다. 10살 때 이미 진공 펌프를 분해했고 15살에는 자작 로켓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는 로켓 동아리도 없었고 관련 교육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금속을 깎고 연료를 혼합하며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언젠가 나 자신이 만든 로켓으로 우주를 올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시절의 피터 백은 단순히 과학을 좋아한 게 아니라 우주를 일상화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못 만든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피셔&PAYKL 어플라이언서즈라는 회사에 들어가 기술직으로 일하며 CNC 가공, 전자회로, 소재 실험 등 실무적 기술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는 여기서 대학보다 현장이 빠르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밤에는 혼자 차고에서 로켓을 설계하고 주말엔 연료 연소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훗날 로켓의 기술적 뿌리가 됩니다. 2006년 그는 자신의 차고에서 라컷랩 리미티드를 설립합니다. 당시 뉴질랜드 정부는 우주산업 인프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이 독점하던 시대에 남반구에서 로켓을 쏘겠다는 그의 말은 거의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공군의 비행 허가를 받아 최초의 소형 로켓 ATA-1을 발사했습니다. 그 발사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민간이 주도한 최초의 남반구 발사 성공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터 백의 이름은 세계 항공우주계에 새겨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첫 성공 이후 피터 백은 미국 정부의 상업 우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로켓랩을 설립합니다. 그는 뉴질랜드 본사를 유지하면서도 미국 본사를 캘리포니아에 두어 NASA와 국방부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로켓랩의 가장 큰 전략적 성공 중 하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연구 개발을, 미국에서 자금 조달과 계약을 담당하는 이중 구조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발사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나 우주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즉, 위성을 만드는 사람들,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들, 지구 관측이나 기후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까지 모두가 로켓랩의 발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이 바로 오늘날 로켓랩이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로켓랩은 초기에 뉴질랜드 투자자뿐만 아니라 락히드 마턴과 같은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습니다. 이후 2013년 코슬러 벤처즈, DCVC, 배서머 벤처 파트너즈 등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 캐피털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모두 피터 백의 비전을 두 번째 스페이스X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터 백은 그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스페이스X의 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라고 말했습니다. 서학개미들은 다음 우주산업의 주인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점에 등장한 기업이 바로 라컷랩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비상장이라 접근이 어렵고 버진 오비트는 기술력 부족으로 파산했고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이조스의 개인 자금에 의존적이었습니다. 이때 로켓랩은 나스닥 상장, 정부 계약, 안정적 발사 이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이 세 가지 조건은 서학개미들이 합리적 모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로켓랩의 가치는 발사 횟수가 아니라 발사 철학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피터 백이 투자자 미팅에서 한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가 말한 발사 철학은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우주 접근의 효율성을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즉, 로켓랩은 누구나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만든 회사입니다. 로켓랩의 첫 상업용 로켓 일렉트론은 높이 18m, 직경 1.2m, 중량 약 12.5톤으로 펠컨 9의 6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렉트는 단순한 작은 로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로켓이 가지는 경제적 자유를 상징합니다. 일렉트론의 가장 큰 특징은 3D 프린팅 엔진입니다. 로켓랩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발사체 전 엔진을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이 엔진의 이름은 러더퍼드입니다. 뉴질랜드의 물리학자 어니스트 러더퍼드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이 엔진은 전기 펌프를 사용하는 최초의 로켓 엔진이기도 합니다. 즉, 기존의 가스 터빈이나 복잡한 연료 펌프 대신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식 연료 펌프를 사용합니다. 이 단 한 가지 기술이 로켓랩을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팰컨 9이 재사용 로켓으로 유명하듯 로켓랩 역시 일렉트론의 재사용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피터 백은 초기에 일렉트론은 재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2021년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로켓 제작은 싸게 만들 수 있지만 가장 비싼 건 시간이다. 로켓랩은 일렉트론을 회수하기 위해 헬리콥터 공중 포획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로켓이 낙하산을 펴고 떨어질 때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낚아채는 방식입니다. 이 시도는 2022년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로켓랩은 단계적으로 해상 회수 재활용 엔진 재사용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2021년 피터 백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로켓을 만들 것이다. 이름은 뉴트론이다. 뉴트론은 팰컨 9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중형 발사체입니다. 높이 약 40m, 탑재 중량 최대 13톤, 그리고 완전 재사용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트론은 단순히 큰 로켓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켓랩이 단순한 발사 회사를 넘어 위성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는 상징입니다. 피터 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 인프라 회사입니다. 즉, 로켓랩의 미래는 발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발사 위성 제조 데이터 수집 분석 서비스로 이어지는 엔드-2-엔드 우주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라컨 랩의 차별화된 기술 포트폴리오, 자체 엔진 생산 러서퍼드 아커미디즈, 3D 프린팅 전공정 시스템, 탄소 복합 소재 로켓 구조체 자체 제작, 자체 발사장 운영 뉴질랜드, 버지니아, 데이터 위성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중. 이 5가지 축은 로켓랩이 단순 발사 기업이 아닌 완전한 우주 벤처로 평가받게 만든 핵심 요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로켓랩은 두 번째 스페이스X인가요? 피터 백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가 말한 다른 문제란 바로 우주 접근의 민주화입니다. 스페이스X는 대규모 화물 운송에 집중합니다. 반면 로켓랩은 소형 위성의 빠른 발사에 집중합니다. 즉, 스페이스X가 우주의 고속도로라면 로켓랩은 마을버스입니다. 둘은 같은 하늘을 날지만 목적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거대 비전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화성 식민지, 초대형 발사, 대규모 위성망 등 인류 문명의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반면 로켓랩은 현실적 혁신에 초점을 둡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우주를 만든다. 즉, 미래의 행성 이주가 아니라 오늘의 통신기후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은 투자자에게 명확한 차별점을 제공합니다. 스페이스X는 꿈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로켓랩은 현금 흐름과 실행력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로켓랩이 선택한 시장은 소형 위성입니다. 이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기준 약 400억 달러 규모이며 2035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신 위성 증가, 스타링크, 원앱 등 지구 관측 위성의 수요 폭증, 기후농업 국방 데이터 활용 확대, 위성 제작 단가 하락 및 발사 기술 보급. 로켓랩은 이 시장의 배송업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물류 회사이자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라이드-쉐어가 아닌 데더케이터드 론치 전용 발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내 확실한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우주 발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경제 게임입니다. 위성을 쏘는 비용, 유지 보수, 발사 일정이 핵심입니다. 로켓랩의 일렉트론은 발사 단가 700만 달러 수준으로 같은 중량 기준으로 보면 스페이스X보다 약 3배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몰리는 이유는 맞춤형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성 스타트업이 정확히 500km 궤도에 9시 30분 각도로 발사해야 한다. 라고 요구하면 로켓랩은 12개월 내 그 궤도로 직접 발사해줍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다른 고객들과 함께 타야 하므로 궤도 시점 조정이 어렵습니다. 이 차이는 위성 운영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로켓랩은 규모의 경제보다 속도와 정밀도로 승부하는 회사입니다. 흥미롭게도 로켓랩은 스페이스X와 경쟁하면서도 협력합니다. 일렉트론으로 발사한 위성 중 일부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또한 스페이스X의 팰컨 9을 이용해 로켓랩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즉, 두 회사는 서로의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피터 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우리는 그 도로 위에서 배송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로켓랩의 전략적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라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로켓랩은 나스닥 상장사로 서학개미들이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주기업입니다. 그리고 로켓랩의 매출 구조는 우주 발사 외에도 위성 솔루션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X가 발사 수입에 의존하는 반면 로켓랩은 위성 제조 데이터 서비스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보이듯 로켓랩은 아직 규모가 작지만 매출 구조의 균형이 빠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냉정합니다. 로켓랩은 아직 적자 기업입니다. 2024년 순손실은 약 1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R&D와 시설 확충에 대한 대규모 투자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 적자를 성장형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랩은 발사 빈도, 성공률, 계약 규모가 모두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실은 확장 비용일 뿐 구조적 문제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로켓랩의 진짜 목표는 로켓이 아닙니다. 그 로켓이 올려보낼 위성 생태계입니다. 이 말은 피터 백이 2022년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남긴 핵심 발언입니다. 그는 이미 발사 사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과감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그들은 우주 데이터를 지구로 가져오는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초기의 발사 횟수와 성공률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그들의 슬로건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쏘아 올린다. 이 말처럼 로켓랩은 발사체 사업으로 얻은 기술력과 고객 네트워크를 위성 제조 및 운용 비즈니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발사 서비스에서 위성 플랫폼으로 사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로켓랩이 만든 가장 중요한 위성 솔루션은 포탄 플랫폼입니다. 포탄은 단순히 위성 껍데기가 아니라 발사 후 궤도 운용까지 가능한 통합 위성 버스입니다. 포탄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성의 전력 관리 시스템 제공, 통신 데이터 송수신 모듈 탑재, 탑재체 페일로드 장착 공간 제공, 궤도 변경 및 자세 제어. 즉, 고객은 로켓랩의 일렉트론으로 발사하고 포탄 위성을 통해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위성 에즈 어 서버스 모델을 현실로 만든 제품입니다. 즉, 스타트업이나 연구기관이 별도의 위성을 제작하지 않아도 로켓랩이 플랫폼을 제공하여 위성 임무를 서비스형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켓랩의 위성 사업이 본격화된 계기는 2022년 NASA CAPSTONE 프로젝트입니다. CAPSTONE는 달 궤도 안정성 실험 임무로 미국의 차세대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ARTMIS 아르테미스의 사전 실험 임무였습니다. 로켓랩은 일렉트론 로켓으로 CAPSTONE를 발사했고 포탄 플랫폼을 이용해 달 궤도로의 장거리 비행을 수행했습니다. 이 임무는 로켓랩이 지구 적외도 발사 회사를 넘어
달 궤도 진입 능력을 가진 민간 우주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CAPSTON의 의미 NASA와의 신뢰 구축, 포탄의 장거리 운용 검증, 정부 국방 계약 확대 발판, 달 탐사 수주 경쟁 참여 자격 획득. 이 프로젝트는 로켓 내비 발사체 산업에 머물지 않고 우주 탐사 인프라까지 진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로켓랩은 포탄을 기반으로 다양한 위성 솔루션을 직접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SPA-클래스 위성버스 제작, 미 공군의 감시 위성 및 정찰용 미션에 사용, HAST 하이퍼사닉 엑셀러레이터 SUVRBITAL 테스트 일렉트란, 미국 국방부의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 플랫폼, 루너포탄, 달 및 심우주 탐사용 특수 위성 버전, 칸스털레이션 -에즈-어 서버스 COS, 위성 군집 STARLINK형을 기업이 임대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이 모든 사업은 로켓 위성 데이터를 통합한 우주 수직 통합 밸류 CHAIN 인터그레이션 전략의 결과입니다. 로켓랩의 장기 비전은 우주 인프라 전 주기를 통합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밸류 CHAIN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사 론치 일렉트란 앤드 누트란, 위성 제작 매니어팩처링 포탄 앤드 파트너 새털라이츠, 데이터 수집 데이터 궤도 운용 및 지구 관측, 서비스 서버서즈 정부 민간 데이터 제공, 즉 발사체 위성 데이터 응용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합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모델과 닮았지만 보다 유연하고 비입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켓랩의 스페이스 시스템즈 부문은 다음과 같은 고객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NASA 미국 항공우주국, U.S. 스페이스 포스 미국 우주군, DARPA 국방고등 연구계획국, BLACKSKY 지구 관측 데이터 기업, KLUS 스페이스 호주 방산 위성 기업, 호카이 360 전파 탐지 위성 기업. 특히 방위산업 및 정보위성 계약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로켓랩은 소형 스페이석스 미니 락히드 마턴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켓랩은 2017년까지만 해도 순수한 상업 발사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미국 국방부 산하 U.S. 스페이스 포스 미국 우주군과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정찰 감시용 소형 위성 운용을 위한 기술 검증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이후 로켓랩은 민간 기업에서 방위산업 파트너로 격상되었습니다. 대표적 방산 프로젝트 1. 스페이스 포스 STP-S28 미션 2021 로켓랩의 일렉트론이 미국 우주군의 정찰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미군의 에리오 감시 네트워크 실험용 위성 3기가 이 발사로 투입되었습니다. 이 미션은 로켓랩이 정부 계약 수행 능력을 증명한 첫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DARPA 론치 챌린지 참여 2020 DARPA는 72시간 내 로켓 발사 준비라는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로켓랩은 제한된 시간 안에 발사체를 조립하고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신속한 군사 대응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3. HAST 프로그램 하이퍼사닉 엑셀러레이터 SUVRBITAL 테스트 일렉트란 로켓랩의 일렉트론을 개조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용 시험 로켓으로 재활용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로켓랩이 로켓 발사뿐 아니라 극초음속 실험 플랫폼 제공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로켓랩은 상업시장이 침체될 때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켓랩은 NR5국 방정찰국과 함께 저궤도 감시 위성 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R5는 CIA와 협력하여 전 세계 군사정찰 활동을 감시하는 기관으로 발사 파트너 선정 시 극도의 보안 기준을 요구합니다. 로켓랩은 이 기관으로부터 클래서파이드 미션 컨트랙터 인증을 받으며 정식 국방 공급업체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소형 로켓 기업으로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로켓랩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렉트론 로켓은 원래 상업용 발사체였지만
HAST 프로그램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포탄 위성은 원래 지구 관측용이었지만 현재는 전파 탐지, 통신 감청, GPS 교란 탐지 등 군사 감시용으로 개량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마이너스 군사 융합은 로켓랩의 기술적 민첩성을 상징합니다. 즉, 라컨 내부의 매출 중 절반 가까이가 이제 정부와 국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방산형 우주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로켓랩이 미국 국방부와 협력하는 이유는 단순한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우주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로켓랩은 기술 인증, 보안 인증, 군사 운용권을 획득하며 다른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로켓랩은 상장 이후 꾸준히 기관 보유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X 우주 ETF와 ARKQ 자율 혁신 ETF에 로켓이 꾸준히 편입되면서 우주 테마 대표 종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R&D 중심의 적자 구조에서 실적 기반의 성장 구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누트란의 초기 상업 발사가 시작되며 로켓랩은 매출이 2배로 뛸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렉트론이 작은 위성을 쏘는 로켓이었다면 누트란은 산업을 쏘아 올리는 로켓입니다. 누트란의 상업 발사가 성공하면 로켓랩은 소형 위성뿐 아니라 메가 위성 STARLINK급 발사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로켓랩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방산을 모두 갖춘 통합 우주 시스템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그들의 진짜 경쟁력은 로켓이 아니라 로켓을 통해 구축되는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로켓랩은 지구 저궤도 위성 200기 이상을 운용하며 우주 데이터 인프라 사업자로 변신할 계획입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로켓랩은 우주 산업의 TSMC 혹은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학개미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켓랩은 아직 작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진 유일한 상장 우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